자, 그럼 북한이 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또 이번 발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금부터 황재원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거예요? 유엔 제재, 대북 제재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규정을 살펴보면요. 유엔 안보리가 이게 결의안 위반이다 아니다를 표현할 때 중요한 거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쏘면 그때는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어제 발사된 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앞서 보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저희가 이렇게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유엔 안보리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역대 안보리가 언제 열렸는지 살펴보면 핵실험이나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쐈을 때 많이 열렸습니다. 예. 반면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는 안보리 소집은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위반이라고 볼 소지는 크지만 실제 안보리가 소집돼서 북한의 제재안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설사 이제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단거리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말이죠, 이제 다 미사일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 건데 전문가들도 북한에서는 전술 유도 무기, 우리 정부에서는 또 발사체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도 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의식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쐈을 경우 위반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굳이 남북이 먼저 이게 미사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발사체나 전술 유도 무기라고 남북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뭐 유엔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먼저 이걸 얘기하게 되면 결의안 위반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 뭐 이거는 어떤 예방책 차원에서 미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래 한미는 이런 발사를 하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고 북한은 같은 무기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예. 탄도탄 혹은 로켓이라고 표현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이 발표문을 보면 이런 탄도탄 로켓이라는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중재자인 우리 정부 입장에서야 대화 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치더라도 북한은 왜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남북이 모두 표현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이번 발사를 뭐 위협이나 도발로 해석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무력 과시 정도로 좀 알아달라 이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런 첫 번째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한미 정상이 그동안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뭐 치적처럼 많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왔죠. 일단 문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미동맹은 지난 1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사일 도발로 비롯된 우리 한반도를 덮어 누르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고 작년 11월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렇게 좀 성과를 뭐 발표를 하곤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러면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담이 북한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요. 또 하나는 이 최근에 발표된 세계 식량기구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북한 식량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식량 생산량이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예. 곡물 136만 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규모 지원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력 과시용 도발을 불만 표출용으로 좀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떤 한계는 선은 넘지 말자라는 예. 수위 조절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네. 그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실제 이 발표문을 보면 북한이 많이 쓰는 남조선, 미국을 향한 과시였 뭐 이런 표현 없고요.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그냥 그 어떤 세력이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다? 그것만 봐도 표현 수위를 좀 낮추고 싶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한 그 발사 관련해서 중국하고 일본의 반응도 나왔던데 좀 결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정부 차원의 직접 발표는 아직 하질 않았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미국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북미 대화를 빨리 미국 주도하에 재개를 해라라는 뜻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대화 국면이 되면 중국이 좀 개입을 하고 싶다. 그런 속내가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이 원래 북한 미사일 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난의 톤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직접 일본 정부가 비난의 톤을 낮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이 아베 총리가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북 비난 수위를 좀 낮추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해보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로 국제사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식량난 속에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미련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죠. 황재영 기자였습니다.